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닥터 한스의 즐거운 행복한 네, 헬스케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들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다들?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일찍들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오셨나요? 월요일입니다. 한 번 더 인트로 음악 한 번 더 내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즐겁게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목을 당뇨와 비타민C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아이고, 이거 뭐 오늘도 많이 늦었네요.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겨우 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오늘 당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네, 당뇨에 대해서 뭐 관심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쉽게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이며, 그리고 무엇으로 없앨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 이렇게 보면, 비타민C를 드시고 당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죠. 저기, 거제도에 계시는 정써니 님도, 당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많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타민C를 먹으니까는 당이 없어지더라, 이 개념이 아니라, 비타민C를 먹었는데 당이 왜 없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다, 비타민C 먹었더니 당이 좋아졌더라, 뭐 이런 그거 괜찮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관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자, 비타민C를 많이 먹었더니 그게 없어지더라라는 거는 거꾸로 그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당이 생긴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이 생긴 이유는 다양하게 있다. 네. 당뇨, 그 다음에 혈당 농도,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비타민C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네, 뭐 췌장에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은 비타민C 갖고 해결 안 돼요, 절대로.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우선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 열심히 먹고 있는 식품, 기능성 식품, 이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당뇨가 뭐냐, 이거 한번 봐보자 이거죠. 그래서 당뇨는 우선 말 글자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당뇨란 당이 섞여 있는 오줌이란 얘기잖아요. 당이 섞여 있는 오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혈당의 당 농도를 따져 가지고 이분이 당뇨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판단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혈액을 따내 가지고 얘를 찍어보고 이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낮다 높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혈당도 한 120 이상 되면 초기 당뇨다. 그 다음에 당화 색소가 5.6인가요? 뭐 그 정도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마 1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 3달 전부터 당 농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화색소. 네. 그래서 당화색소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에 당이 얼마나 달라붙었느냐 이걸 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혈구에 당이 달라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당화색소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제가 그거는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혈구에 당이 달라붙는다. 이게 당화색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의 그 당 농도를 측정을 해서 하는데 120 이상 되면 당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당화색소가 5.6인가 뭐 그 이상 되면은 또 따져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몇 달 전부터 있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현상 자체를 한번 봐보자고요. 적혈구에 당이 달라붙었어요. 그럼 이 적혈구 쓸 수 있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적혈구를 못 쓰는 적혈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적혈구가 뭐 하는 겁니까? 산소를 운반을 하는 건데 여기에 당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산소 운반능이 떨어지겠죠. 이 자체부터도.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논해보자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당. 당 여기 보면 단 거. 네, 단 거. 단 거. 예, 단 거 먹으면 당 걸린다, 당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단 거 먹으면 안 된다, 당 걸린다. 예. 근데 당이 단 것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 탄수화물 때문에 당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이 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네. 뭐 고구마를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 상관없다. No. 바나나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나나 먹으면 당하고 상관없다. No. 네. 호박 먹으면은 네, 아닙니다. 전분이 들어있는 음식. 네. 포도당과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되어져 있는 당 성분, 탄수화물은 모두 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 당하고 관계 있다. 즉, 그냥 탄수화물은 전부 당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려면 탄수화물 자체를 그냥 확 내려야 돼요. 예. 탄수화물을 많이 떨어뜨려 먹는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탄수화물 완전히 끊었다. 그러면 또 저혈당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제도 고혈압 얘기하면서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고혈당도 별로 안 좋지만 저혈당은 죽어요. 쇼크 온다고요. 저혈당이 더 안 좋은 거라고요. 네, 저염식이 더 안 좋은 거라고요. 저혈압이 더 안 좋은 거라고요. 자, 우리 이거 분명히 좀 이해 좀 해놓읍시다. 저혈압 안 좋고요. 저혈당 안 좋고 저염식 안 좋은 겁니다. 네, 같은 놈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저혈당 안 좋기 때문에 당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된다. 당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 적당히가 뭐냐 이거죠. 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공깃밥 반 그릇에서 한 그릇 정도는 적당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혈당이 높으신 분은 그냥 공깃밥 반 그릇 이하 정도로 이렇게 드시고 다른 걸 많이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럼 공깃밥 먹었어요. 예, 그러면 다 괜찮다. 공깃밥 먹었으니까는
그럼 다른 거는 나는 건데 여러분들 맨날 사탕 먹으면 당이니까 나는 당이라서 사탕 안 먹어. 그래서 나는 뭐 고구마는 열심히 먹어. 나는 당이라서 사탕은 안 먹어. 근데 밥은 많이 먹어. 말짱도루묵. 말짱도루묵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당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당뇨를 만드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전부 당뇨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탄수화물 중에서도 식이섬유질은 당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중에 식이섬유질, 야채류는 당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들어있는 알긴산도 좋고요. 개껍질로부터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키토산도 당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예, 오늘도 그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 이해를 해놔야 돼요. 빵, 밀가루 음식, 네, 이건 당이 아닙니다. 탄수화물류는 전부 당을 만드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 전부 다 확 줄이셔야 된다. 네,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줄여놓고 보자. 당을 잡아놓고 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안 먹는다고 대수가 아니고 먹은 놈을 없애는 방법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자, 그래서 당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입으로 들어온 것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당이라서 음료수 안 먹는단 말은 또 안 해. 사탕 안 먹는다, 단 거 안 먹는단 말을 하는데 음료수 안 마신다는 말은 안 해. 네, 설탕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 안 됩니다. 콜라, 사이다, 네,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뭐, 노우, 다 안 돼. 네, 네. 그런 거 안에도 당이 막 그득그득 들어있고요. 콜라병 하나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냐면요. 30g 들어있습니다. 30g. 30g이면요. 이 손의 한 절반 정도 차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한 병에. 그래서 엄청 설탕만 그 물속에 들어있었으면 달아서 못 먹는데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내놨어.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인산 이런 게 사람 입맛을 아주 그냥 좋게 해주죠. 자, 그래서 그런 거부터 온다라는 거니까는 당이 있으신 분은 일단 탄수화물 들어있는 거는 조금만 드시고 공깃밥 반 그릇으로 그냥 끝내야 되고 나머지 단백질이나 뭐 야채나 지방이나 이런 걸로 칼로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데 결국 입으로 들어오는 먹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고요. 자,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당은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입 속에 있는 침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당이 이제 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위장에 왔다가 위장에서 이제 소장에 내려가서 또 한 번 단당으로 분해되어진 뒤에 흡수가 되어져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당을 이 침으로 분해를 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을 침으로 전분을 분해가 되지 않도록 해버리면 어차피 흡수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효소를 갖다가 입에서 나오는 침 효소를 갖다가 고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을 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서도 잘 분해가 덜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 와가지고는 위 속에서는 당 분해를 별로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말타제라고 하는 이런 효소들, 네, 이런 효소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또 분해를 시작하는데 이 12장으로 내려간 뒤에 이 말타제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이 제 머릿속에는 지금 없어요. 그 전에는 좀 있긴 한데 요 12지장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말타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제 머릿속에는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당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 소장에서 당이 분해가 되어지면 그 당이 단당, 포도당으로 바뀐 뒤에 혈관으로 흡수되어져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당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애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혈관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포도당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인슐린이 이제 얘를 세포에다 넣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모세혈관을 지나가야 되고요. 첫 번째. 근데 이 혈관에서 이 혈관벽에 구멍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혈관벽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혈관 두가성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보면 말라 있는 당뇨가 먹어도 살이 안 쪄 있는 사람, 여기 안 지나가는 사람, 혈관에서 못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못 지나가면 혈관 속에 계속 끼나? 예. 뭐 오줌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나? 예. 그래서 오줌으로 빠지면 땅이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빠지는 거죠.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는. 일로 나가지 않으면. 예. 그래서 혈관벽을 통해서 당이 나갔어. 여기가 나가야 되는데 혈관벽이 깨끗해야 나간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물질 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쪽도 있어야 되고 이쪽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동은 잘 돼요. 자, 그래서 이 반투막이라고 하죠. 혈관이. 그래서 일로 넘어 나오면 이제 체액 속으로 들어온 당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세포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인슐린도 같이 나와가지고 인슐린이 고기에 전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세포에. 자, 그래서 당이 이제 여기를 지나서 다시 세포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저분하면, 즉 체액이 지저분하면, 네, 또 지나가기가 또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 세포를 또 통과를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통과시키는 것이 인슐린이 통과되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 속에 들어가서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포까지 당은 잘 가. 일단 당은 잘 가.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까지 산소가 또 오지 않으면 또 당 소비가 안 돼요. 당 소비가 안 돼.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포도당이 잘 가야 돼. 산소가 잘 가야 돼. 이 두 가지잖아요. 포도당, 산소 잘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물질 수송들이 잘 되게 하려면 근육들도 잘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잘 움직여야 이 물질 수송이 일어나고, 어차피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는 근육 속에 많이 있는데 근육 속에서 이 당을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을 움직이게 하려면 소금이 필요해요. 예, 나트륨이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칼륨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산소, 포도당, 그 다음에 소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이 당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내는 거죠. 이렇게 당을 없애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잘 가게 하고 산소를 잘 가게 하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여태 우리가 논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당은 이렇게 해서 없어진 뒤에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다시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포도당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뀐 뒤에 그 이산화탄소가 또 혈액을 돌아서 폐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배출. 저도 지금 호흡을 계속 하면서 포도당을 지금 계속 소모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뿜으면서 산소 21%를 받아들이면서 산소 16%짜리를 호흡을 해서 뱉어내면서 이산화탄소도 나가면서 포도당을 지금 없애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칼국수 먹었거든요. 칼국수 지금 뱃속에서 분해돼갖고 포도당이 돼갖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있죠. 그게 지금 세포 속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런 세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근육 속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뀐 뒤에 다시 돌아와서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돼야 당분이 쭉쭉쭉쭉 빠져나간다 이거죠. 쭉쭉쭉 빠져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 즉 세포대사가 잘 돼야 된다. 세포대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산소
할아버지 산소 말고, 네, 숨쉬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없어져 간다. 내가 먹은 당뇨는 이렇게 없어진다.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없어진다. 예. 그래서 당에 이게 안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증상이 뭐 갈증이 일어난다.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는 오줌을 많이 누러 간다. 예. 소변을 자주 넣는다. 네. 뭐 삼다가 있잖아요. 좀 까먹었는데 어쨌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당 농도가 혈중에서 높게 되면 모세혈관이 일단은 막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당화색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당화색소가 높게 되면 적혈구의 표면에 포도당 당 성분이 코팅이 되어져 있으니까는 적혈구의 표면에 얘가 코팅되어져 있으면 얘가 산소를 운반을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산소 공급이 안 돼요. 폐를 통해서는 산소가 잘 들어가. 근데 적혈구한테 붙지를 못해요. 산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혈당 쇼크 비슷하게. 네, 당 공급도 안 되고 당이 없어져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소가 안 나와가지고 쓰러져요. 네, 저는 저혈당 쇼크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산소 소모량이 증가해버리면 산소가 안 가서 얼굴 노랗게 돼가지고 들어누워요. 예, 이렇게 되면 심장이 산소가 안 가가지고 서버릴 수도 있어요. 뇌세포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쉬잖아요. 그리고 사탕 하나 먹으면서. 저 혈당 쇼크 와가지고.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니고, 저랑 같이 70한 4, 5세 정도 되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어떤 분이, 토요일 날인가 등산 미팅이 있어가지고 둘레길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는데, 이분이 가시다가 제일 꼬랑지에 갔어요. 힘드니까. 제가 모시고 갔고, 같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싹 들어눕더니 그냥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구나. 뭐 알죠, 바로. 그래갖고, 손 따주고, 주물러주고, 그때 또 비타민C 갖고 있어가지고, 비타민C 먹이고, 그래갖고 한 10분 정도 누워있으니까는 또, 뭐, 단 거 좀 하나 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깨어나가 또 슬슬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산소 소비가 너무 돼 버리면 자연히 그냥 산소 농도 떨어지면 사람은 내 몸이 나 스스로 나를 기절을 시킨다. 이 원리하고 같아요. 네. 적혈구가 포도당으로 코팅되어져 있으면 산소 운반을 못 해가고 산소가 딸리고, 산소가 딸리니까 당연히 포도당 소비가 안 되고, 포도당 소비가 안 되니까는 에너지가 안 생기고,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근육이 안 움직이고, 근육이 못 움직이니까 덜어 누워야 되고, 또 심장도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정신도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더 심하면 뭐 토할 수도 있고요.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자, 당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혈중의 물질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여기 코팅도 되지만 여기 복잡하게 뭐가 많이 있다, 혈액 안에. 그리고 얘네들이 모세혈관에 가가지고 찐득찐득한 피들이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찐득거리는 혈액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모세혈관에 특히 눈 이런 데 가가지고 피가 못 지나가게 되면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살아있긴 해. 근데 점점 안 보여. 네. 그래서 눈이 망가질 수 있고, 또 잇몸에 붓고 피나고 잇몸에 모세혈관 있죠. 이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귀에 중이염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죠. 또 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
이 장기 안에서 뭐 간에도 대사가 떨어지고 심장도 뭐 심장은 운동을 계속 하니까 그나마 좀 낫겠죠. 예. 그리고 뭐 위장 이런 것들도 혈액순환대 장애가 일어나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신장. 예, 신장에서 걸러야 되는데 여기가 잘 안 걸러지고 당이 있으면 이제 신장이 망가져 가는 거죠. 워낙 가늘고 가는 혈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항문의 관략근이 헐어요. 그래서 치질이 걸려요. 그런 일도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내려가는 여기도 관략근 이런 데도 까져요. 잘 까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도 역류 이런 것도 잘 생길 수 있어요. 뭐 가지가지 이런 데 봐 다 하여튼 이 근육으로 쪼이고 있는 데는 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발끝이 썩고 손끝이 저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막 이게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물도 많이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걸려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전에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을 조절을 하고. 네.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그 원인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없애나,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당을 좀 적게 먹으면 되겠죠. 당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 거를 적게 먹으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단 거 적게 먹어라 그 소리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이거예요. 탄수화물.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했더니 고구마만 딥다가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고구마에 탄수화물 수두룩하게 고구마 한 개, 이만한 거 한 개 먹으면 밥 한 공기 그냥 다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아니라는 거죠. 이 탄수화물은 전부 당을 만드는 데 쓰인다. 네, 밀가루 음식 전부 당을 만드는 데 쓰인다. 밥 전부 당 만드는 데 쓰인다. 네. 옥수수 전부. 네. 하여튼 당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는 그냥 채소로 먹어야 된다. 그냥 밥 반 공기 수준 이하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빵류 이런 거, 뭐 국수류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끊어야 돼, 그런 거는요. 특히 1차적으로 이거 한번 가공되어져서 삶아진 거 음식 있잖아요. 밀가루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삶아서 만들어진 것들. 예, 뭐 우동, 국수류 이런 거. 분해 잘 돼요, 장 속에서. 포도당으로 잘 바뀐다고요. 그냥 쌀밥보다 깨가 훨씬 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당화 지수가 높죠,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절 빨리 당으로 덜 바뀌게 하는 것이 생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불어 있고 삶겨져 있지 않으니까. 쌀을 그냥 생쌀로 먹으면 당으로 전환된 율이 확 낮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일단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예. 얘네들도 고분자이기 때문에 부풀어야 되고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부풀어 올라야 되고 부풀으면은 잘 씹어지고 어겨진 것을 또 분해시키기는 굉장히 쉬운데 생쌀을 먹어버리면은 얘가 당으로 바뀌기가 어려워.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생식을 많이 하면 좀 더 유리하긴 유리하죠. 근데 너무 생식으로 또 가가지고, 예, 다른 걸 생식하면 보통 또 고기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예, 채식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렇게 먹으면 당 성분이 안 들어가니까는 당을 잡는 데는 유리하지만은 몸이 또, 예, 충분한 영양 성분들이 흡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정한 영양은 먹어야 된다. 네, 잘 먹고, 네, 운동 확실하게 하고, 운동하면 피곤하니까는 쉬어라.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먹는 거는 그렇게 먹은 놈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일단 잘 시켜야 되니까, 산소 공급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 운동을 해야 호흡이 잘 되니까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움직이니까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산소 공급 잘 돼야 돼요. 근데 산소 운동도 싫어, 뭐도 싫어. 그래서 이제 궁여직책으로 비타민C를 먹고 산소 공급을 더 잘하도록 해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타민C
가만히 별거 안 했는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가 그냥 자동으로 기존보다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니까. 예. 산소 공급 잘 시켜줘야죠. 예. 그 다음에 전자 공급, 산소 잘 들어가야 되고, 이 포도당이 또 잘 운반되어져야 되고, 인슐린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식이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해야 된다. 산소 공급 잘 되게 한다. 식이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운동해준다. 뭐 당뇨 이렇게만 열심히 해서, 그리고 비타민 열심히 먹고 대사 잘 되게 해준다. 예,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아주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대사를 잘 되게 하려면 오메가3 또 필수입니다. 오메가3. 네.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어야 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그것도 유산균이 필요한 거고요. 유산균이 균 자체가 당 소비를 또 해요. 그래서 혈중으로 들어가는 거를 유산균이 먹어치우게 해주는 거예요. 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없애는 방법, 이렇게 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산소 공급, 비타민C 먹는다, 식이섬유질 많이 먹는다 라는 건데, 이제 그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비타민C하고 키토산에 관해서니까는 요것만 좀 빨리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건데, 비타민C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소 공급을 잘 해준다. 어떻게?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흡수돼서 혈관에 들어가고, 혈관에 들어가서는 혈관에서 적혈구가 산소랑 이렇게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면 적혈구랑 붙어갖고 이렇게 운반되는데, 이 적혈구가 산소하고 붙으려면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철이 플러스 이가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붙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플러스 3가짜리도 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3가짜리를 플러스 2가로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플러스 3가에 붙어있는 산소를 빨리 띄어내갖고 공급을 해주는 데 쓰이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적혈구에 붙어있는 산소를 빨리 떨어지게 해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빨리 떨어져 나가게 공급이 되어지게 해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가로 빨리 바뀌게 해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이렇게 막 여러 방면에서 비타민 C는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혈중에 또 항산화 시켜주는, 이것도 항산화지만 혈중에 또 다른 분자를 항산화 시키는데도 쓰이잖아요, 비타민 C가. 그래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비타민 C가 또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비타민 C가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혈관 투과성을 더 잘 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비타민 C 한 개만 잘 먹어도 당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비타민 C 6g 이상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C를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비타민 C는 한번 딱 먹으면 2시간 안에 전부 소모가 일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빨리 바바박 소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은 놈이 전부 흡수가 되느냐? No. 네. 먹었다고 다 흡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먹었으면 내 음식하고 반응하느라고 비타민 C가 쓰여요. 많이 쓰여요. 얼마나 쓰이는지 나도 몰라요. 예. 일단 쓰여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소모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먹은 놈에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다 사라졌겠죠. 뭐 분해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못 쓰는 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음식한테 다 이렇게 번복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흡수가 일어나요. 이게 전부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식이섬유질한테 비타민C가 붙잡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다른 음식물에 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으로 내려간 놈이 또 일부가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또 내려가는 거고.
자, 일부 혈관으로 들어간 놈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항산화도 하고 산소 운반도 시키는데 기여도 하고 혈관 벽을 빡빡 닦아내는데도 쓰이고, 예,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또 이 혈관 투과성을 또 높이잖아요. 그래서 혈관 벽을 뚫고 이제 비타민C가 들어가고 산소도 또 운반 더 잘 되게 해주고, 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C가 일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C가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당을 소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근데 비타민C가 한번 먹고 나서 그냥 쫙 2시간 안에 다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9시 되면 비타민C 소모 다 돼버리고 9시부터 다시 점심을 먹을 때까지 3시간 동안은 비타민C가 그냥 일을 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 공백 시간에 비타민C를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써먹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에 비타민C를 달라붙이는 겁니다. 식이섬유질하고 비타민C하고 이온결합으로 달라붙이는 그런 건데, 식이섬유질 중에 콩나물, 그 다음에 이런 거, 콩나물, 뭐 또 야채 속에 들어있는, 뭐 김치 속에 들어있는 거, 배추에 들어있는 거,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그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 이런 거, 호박줄기에 들어있는 거 등등등등 식이섬유질하고 비타민C하고는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비타민C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키토산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토산 식이섬유질에 비타민C가 이온 결합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온 결합을 결합된 놈은 뗄 수가 없어요. 결합된 놈은. 근데 요게 어디서 결합을 하고 있냐면 위장 속에 비타민C가 들어오고 키토산이 들어왔을 때 키토산 분자에 요 파란 색깔 있는 부분, 여기에 비타민C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얘가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이 비타민C가 분자 속에 이온 결합은 떨어지고 분자 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이온 결합은 소장으로 내려가면 이온 결합이 다시 떨어져요. 결합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장으로 내려가면. 이온화 되어져 있는 게 키토산의 이온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분자에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온 결합은 없어지고, 키토산 분자는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렇죠.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이 안에 비타민C가 막 이렇게 막 스펀지 안에 비타민C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된 놈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 키토산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먹고, 많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3알, 4알 뭐 이 정도까지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자, 내려가 가지고 이 부풀어 있는 스펀지 같은 속에 비타민C를 쥐고 있다가 이제 이 안에를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안에서 비타민C가 조금씩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형 비타민C가 되어지는 거죠. 비타민C를 계속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은 계속 공급을 시킨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포도당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당도 여기서 조금씩 빠져나가요. 또 뭐 기름 성분도 이 안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름 성분들은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섬유질 중에 플러스 차지를 띤, 플러스 전하를 띤, 플러스 전기를 띤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비타민C가 결합을 해서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가서 서방형 비타민C를 구현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쭉 해왔었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껍질로부터 이렇게 추출을 해갖고 만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셀룰로스의 화학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지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식이섬유질. 여러분들이 식이섬유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네이 있잖아요. 뭐, 예, 속옷. 이게 다 100% 면이잖아요. 이게 식이섬유질이에요. 식이섬유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먹을 식이섬유질이 없다 그러면은 속옷을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끓여서 먹어도 돼요. 웃고 있죠. 면 100%, 모카 100% 식이섬유질이에요. 모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변으로 그냥 나가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드실 분, 네, 식이섬유질이 부족하신 분은 그거라도 드세요.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진짜 드시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셀룰로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하를 띠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없다. 네, 그래서 녹지 않는다. 안 녹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데 별로 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콩나물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는 좀은 있는데 안 먹는 것보다는 낫는데 식이섬유질 기능을 충분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플러스 차지를 띠는 키토산은 그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 복잡합니다. 이거 보시면 식이섬유질인 식물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하고 양이온성 띠는 동물성 식이섬유인 키토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뭐 되게 엄청 복잡한데요. 일단 이쪽 한번 보자고요. 키토산은 아미노기가 당 한 분자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들어있는데요. 키토산에는 글루코사민 당 그 한 개마다 아미노기가 한 개씩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플러스 차지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잘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얘는 녹기 때문에 수분 흡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잘 끌어모아요. 수분을 잡아 당겨요.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물을 적게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헬릭스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당 분자 6개가 붙어서 한 사이클이 됩니다. 이렇게. 글루코사민 분자 6개가 붙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가 또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담즙산을 흡착하고 리파제 활성을 저해시킨다. 그래서 리파제가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 리파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걸 못하게 해버려요. 음식 중에 들어있는 지방을 리파제가 분해해야 흡수가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메가3랑 얘랑은 띄어서 먹어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장 내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담즙산, 염소 이런 거를 흡착 배선을 한다. 하지만 셀룰로스는 그런 것들이 낮다, 적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식이섬유질들의 장점. 네. 소화되는 동안 물을 흡수하고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린다. 발암물질을 빼내고 중금속을 흡착 배설시키고 이온화되어져 있는 중금속은 키토산 아미노기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다 빼내요. 그 다음에 지방도 붙여서 빼고 담즙산도 이제 남아도는 것들 자꾸 빼내요. 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비만, 대장계실증, 변비, 숙변, 치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한테 섬유질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혈압을 높이는 데 쓰이는 그런 성분들도 붙잡고 빼내준다. 기타 등등. 포도당의 서방형 포도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키토산 식이섬유질을 먹고 당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변 무게가 셀룰로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 근데 키토산은 오메가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식이섬유질 키토산을 가지고 당뇨를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가지고 당뇨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즐거우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너무 좋으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는 바이바이. 일단 바이바이 하고요.